사람들이 숨을 삼킨 건 제가 김장독을 뒤엎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뒤엎었다기보다 제 손이 제 정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마당엔 눈이 얇게 깔려 있었고 김장 냄새가 아니라 묘하게 쇠 냄새 같은 게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말이 없었습니다. 장독을 닦고 마당을 쓸고 제가 어머니 좀 쉬세요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는 손을 멈추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김치 속을 버무리려고 앞치마를 묶는 순간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정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은 손대지 마.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장독인데요.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장독대 뒤쪽 그 독만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 안엔 김치가 아니야. 그날 제가 김장독을 뒤엎은 이유는 성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독 밑에서 나온 종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엔 제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집안일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 시퀀스 1 갈라진 시작 13만 400.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장을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긴 해도 1년에 한 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김장은 살아남는 방법 같았습니다. 아침 6시면 이미 마당에 나와 계셨고 배추 절이는 물의 온도부터 보셨습니다. 양념도 레시피가 아니라 손끝 감각으로 맞추셨죠. 저는 그게 좀 유난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마트 김치도 잘 나오잖아요. 이 말을 제가 얼마나 쉽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시어머니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대답 대신 배추 한 포기를 더 씻으셨죠.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원래 말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 말이 저를 더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말도 없는 분인데 뭘.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집안의 조용한 노동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죄책감 없이 합리화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먹여 살리잖아. 그래도 내가 애 키우잖아. 그래도 내가 바쁘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건 핑계였습니다. 김장날 아침 시어머니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지만 그날은 숨소리까지 얇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바쁠 때 무심한 침묵을 가장 크게 느끼거든요. 어머니, 여기 소금 더 필요해요. 어머니, 배추 좀 더 갖고 오세요. 저는 명령처럼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김치 양념을 뒤집는 통을 떨어뜨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눈 위로 튀었고 마당이 갑자기 피 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반응하셨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너무 늦어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 괜찮냐고 물으시면 뭐해요? 좀 아까부터 같이 했으면 안 흘렸죠.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양념 묻은 눈을 쓸어내며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방해될까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해요? 어머니는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셔야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정중한 말투의 칼.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장독대 쪽으로 가더니 유독 한 독만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독은 이미 깨끗했는데 그 독만 계속 닦으셨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독은 왜 그렇게 닦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헝겊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은 손대지 마. 저는 순간 웃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금지라는 단어가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비밀독이에요? 김장독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안엔 김치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장난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금괴 있어요?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몰라도 되는 게 있어. 그 말이 저를 건드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몰라도 된다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독을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도 지치고 손도 얼고 아이도 칭얼댔습니다. 남편은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엄마 도와드려 같은 말만 던지고는 정작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끓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며느리인데, 아내인데, 엄마인데, 늘 내가 책임지지? 그때 시어머니가 그 독 앞에 서서 뚜껑을 확인하는 걸 봤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그 장면이 저를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 독 도대체 뭐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크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 좀 하세요. 이 집에서 뭐 숨길 게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정말 이상하게 저를 보지도 않고 독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키는 거야.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뭘 지켜요? 김치요? 독이요? 아니면 어머니 자존심이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보고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독을 잡고 힘으로 돌렸습니다. 열어볼게요. 이 집에 내 것도 있고 내 애 것도 있는데 내가 왜 몰라야 돼요? 시어머니가 딱 한 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가늘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저를 잡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힘이 아니라 마지막 부탁이구나. 그런데도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장독이 넘어졌습니다. 쿵! 독이 넘어지는 소리, 눈 위로 김치가 쏟아지는 소리, 숨이 턱 막히는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 안쪽은 비어 있었고 바닥엔 비닐이 한 겹 더 깔려 있었습니다. 그 비닐을 걷자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노란 봉투, 은행 서류, 등기 서류, 그리고 접힌 노트 한 권.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김장독 및 절대 열지 말 것. 그리고 다음 줄,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그 순간 제 목이 막혔습니다. 왜냐면 저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날짜들이 빼곡했고 짧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울었다.
모른 척했다. 오늘 며느리가 내 밥상을 치웠다. 말 못했다. 오늘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집안일만 하시면 돼요.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가볍게 던졌던 그 말. 시어머니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말라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참은 이유를. 봉투들 사이에 저축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돈이 왜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독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넘어진 독을 다시 세우지도 않고 그냥 눈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집 전세 만기 때 돈 모자라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 애 학원 끊었다고 했지. 네. 남편이나 몰래 대출 알아본 것도 내가 알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일했어.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서류 중에 근로계약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 단기 일용, 식당 설거지.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낮에는 저희 집에서 김장이고 뭐고 다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말하면 너 더 힘들까봐. 어머니, 제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슬펐습니다. 나도 엄마거든. 그 말 한 줄에 제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시어머니라는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트 맨 뒤에 더 두꺼운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반드시 읽을 것.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왜 이런 걸?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명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명부터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를 싫어하는 거 알아?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없애고 싶어 했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희 집에서 내 존재가 너무 무겁다는 것도 알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제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어. 무슨 선택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너희가 편해질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 진짜냐? 그 질문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의로만 어머니를 대했지 진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엔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 미워서 참은 게 아니야. 그럼요. 너도 누군가의 딸이잖아. 나도 그걸 아니까. 그 침묵은 미움이 아니라 견딤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마당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독을 왜 뒤엎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해. 남편이 놀라 굳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살리려고 새벽마다 일했어. 남편은 노트를 읽다가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장김치 대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를 일하는 사람으로 안 볼게요.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저를 가족으로 봐주세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늦었어.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늦었다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 글자씩 꺼냈습니다.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김장독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독 밑에 있던 봉투들을 다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숨기는 걸 멈추고 지키는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김치는 다시 담그면 되지만 마음은 뒤엎고 나면 다시 담그기 어렵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장 내년에도 할 수 있겠지?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어머니, 내년엔 제가 먼저 배추 절일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독은 넘어져도 다시 세우면 돼. 네. 근데 사람 마음은 넘어지기 전에 잡아줘야 한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오늘도 김치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치 맛보다 먼저 그날의 냄새가 떠오릅니다. 눈 위에 튄 양념, 넘어진 독, 그리고 독 밑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기록. 제가 몰랐던 건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던 건 돈이 아니라 김장독이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들린 소리는 깨지는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숨을 멈춘 소리였습니다. 저는 독을 붙잡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서 두 손을 내려놓은 채 서 계셨습니다. 말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 위에 흩어진 김치 조각이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그 빨간색이 눈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화도 놀람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넘어뜨린 도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치가 나와야 할 자리에는 비닐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안에서 종이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이름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넘기지도 못한 채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냐고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버리려고 했어. 그 한마디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왜 버려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려야 내가 안 볼까봐.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안 볼까봐? 내가 뭘 본다는 게. 저는 그제야 종이 뭉치 사이에 끼어 있던 얇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낡았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열자마자 첫 장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장동 및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피곤해 보였다. 말 걸지 않았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장. 오늘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울었다. 보고도 모른 척했다. 다음 장. 오늘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그냥 집안일만 하시면 돼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나는 설명할 수 없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다 적어두셨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고민한 끝에 입을 여신 것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서운해질까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서운해지면 어때서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서운해지면 미워질까봐.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참고, 늘 조용하고, 늘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바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요? 제가 다시 통장을 가리키며 묻자 시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희 쓰라고. 왜요? 아이 크잖아.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더 아팠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을 듣고도 한참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부담 가질까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부담은 이미 충분히 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웃음은 금방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제 걱정만 하세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그 한 문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의 제자리만 생각했지 딸이었던 제 모습은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트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몇 장을 읽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남편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무심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장은 중단되었습니다. 넘어진 독은 다시 세우지 않았고 김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도 아닌데 괜히 미역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어머니, 안 드세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이 꽉 막혀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숨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힘든 거 숨기지 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넘어졌던 김장독,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종이들, 그리고 끝내 하지 못한 말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다, 섭섭하다, 미안하다. 대신 그 모든 말을 김장독 밑에 묻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배추 좀 씻어줄래?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배추를 씻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장독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김치는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다시 담기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어쩌면 그날의 김장독은 넘어져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이렇게 무거웠다는 걸 알아차리기 위해서요. 배추를 씻는 물이 손끝에서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찬물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아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낯설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추우시면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는 게 좋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배추를 씻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고 배추 잎이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 침묵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의 침묵이 숨기는 침묵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기다리는 침묵 같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다 씻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독 다시 세워야겠죠?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우긴 세워야지. 오늘 할까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부터 담그자.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독보다 먼저
김치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울었던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남편이 김장통을 들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일을,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나서는 일을 시어머니가 받아들이는 모습, 그날 김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웃음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말을 이미 다 꺼내놓은 사람들처럼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치가 거의 다 담겼을 즈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 어제 그 노트. 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거 끝까지 다 읽었니? 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때?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플 거야. 그런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참으셨다는 게 더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하면 가족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미워하지 않으려 애쓴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상처 준 사람. 그 둘이 같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말해. 왜 하필 김장동 밑에 그걸 숨기셨어요? 시어머니는 마당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김장은 매년 하잖아. 네. 근데 매년 할 때마다 사람 마음은 조금씩 달라져.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 독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왜요?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궁금해질 때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 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해야 하니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제와도 오늘 아침과도 전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김장독을 세웠습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 그대로 독을 닦고 흙을 고르고 단단히 눌러 놓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다시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독을 세우고 나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밑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방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자니? 아니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너한테 못한 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 단어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든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해서 엄마 노릇을 너한테까지 시키려 한 것 같아서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사람을 역할로만 봐서요.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보자. 그날 이후 모든 게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말이 어색할 때도 있고 서로 눈치 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침묵의 이유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독은 여전히 마당에 있습니다. 그 독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침묵은 사랑이었고 어떤 말은 너무 늦었으며 어떤 진심은 넘어져야만 보인다는 걸. 올해 김치는 유난히 짭니다. 아마도 눈물과 함께 담가서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김치를 먹을 때마다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이 김치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같은 말을 한 날의 맛이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음 김장 때는 독밑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말을 하자고. 넘어지기 전에, 묻어두기 전에, 침묵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그게 그날 김장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의미였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오고 또 왔고 마당의 김장독 위에도 눈이 여러 번 쌓였다가 녹았습니다. 김치는 천천히 익어갔고 우리 사이는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말을 고르느라 침묵이 길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김장독 밑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 좀 꺼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짧은 대답이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치를 꺼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눈치부터 봤을 텐데 이제는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말없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짜면 물 좀 더 넣어. 그 말이 지시가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은 김치를 먹었습니다. 예전에도 같은 김치를 먹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가 참고 만든 김치인지 누가 울면서 담근 김치인지 알고 먹는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치는 사람 손 따라 맛이 달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다고. 누군가 계속 참기만 하면 맛이 변하고 누군가 계속 외면하면 상해버린다는 걸. 김장독은 아직도 마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독은 무언가를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꺼내 먹는 자리입니다. 그게 그의 겨울이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변화이자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